지난 이틀 동안 부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부산 진구 노래방 감염자가 증상이 있은 지 2주 만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다 보이 부산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틀 동안 부산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지역 내 감염은 이제 1명, 2명 이렇게 나오면서 좀 확산세가 줄어들었다. 근데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선박 3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이게 항만 보안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지역 감염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예, 다행스럽게 이제 이틀 동안 1명, 2명이니까 3명밖에 확진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확산세는 줄었지만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환자 비율이 15% 정도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예, 부산 예. 지역이. 그래서 지역 감염, 조용한 지역 감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부산은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항만을 통한 또 역의 유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어제 또 세 자릿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3명이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러한 위험성은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늘 위험성을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부산 진구 노래방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증상 나타나고 2주 뒤에 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 건 아닌가? 이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구 유성구에 그때 가족 모임, 추석 때 가족 모임을 하셔서 했던 그 분의 예를 들면 대전 유성구요. 예, 대구 예. 유성구죠. 대전 유성구요. 예, 예, 예. 그때 그 첫 확진자가 보통 1일부터 증상이 시작됐는데 10일쯤 지나고 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20명을 이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보면 부산 진구의 노래방의 경우에도 20일부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지난 4일이니까 거의 14일 정도 사실은 방치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전염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폭발적인 감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이 확산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2차 유행의 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몸이 좀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의 어떤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로 돼가지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얼마 전에 이제 1단계로 완화되면서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파의 확산세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단 가족을 고리로 한 그리고 모임을 고리로 한 전파가 확산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큰 움직임은 안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다행히 현재로까지는 3천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고 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는 확진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산도 부산 쪽으로 추석을 보내러 온 가족에서의 확진이 일어나서 또 소규모 감염이 일어났던 것처럼 추석의 감염의 그 어떤 확산은 아직까지 뭐 0%라 말을 못하고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확산세는 없어서 굉장히 안심스럽고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그만큼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그런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참 방역수칙 잘 지켜서 그나마 좀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일부터 러시아 선박 3척에서 이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확진자들이 내국인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제 저희는 걱정이 몰래 이제 선원들이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는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는 출항 또는 출국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다시 말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세척에서 16명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늘 걱정하는 PCR 검사를 정확하게 정말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자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입항해서 하선할 때 추가 검사를 하거나 또는 하선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확산이 되었던 냉동 냉장선 같이 국내에 어떤 노동자분께서 들어가셔서 일을 할 경우에는 전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 들어와 있는 분 중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매년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12명이 무단 이탈이 5명을 했고 해상 도주는 7명으로 총 12명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부산의 감천항이 9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24시간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 먹고 만약에 선원들이 바다 쪽으로 배 뒤쪽으로 몰래 뛰어들어서 빠져나갈 때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관계 당국에서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최선의 어떤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전 세계 나라를 쭉 보니까 미국, 인도, 브라질 다음으로 러시아가 많아요. 예, 그렇죠. 러시아는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박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PCR 네. 검사를 거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이 된다는 건 일단 검사도 우려되지만 그 외에 이제 러시아 선박이 이제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제 항만 보안이 뚫리면서 이게 전파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수리업체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지난번처럼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세워서 가급적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는 굉장히 막으려고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인력과 어떤 지원이 원활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선박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을 전수적으로 다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화된 보안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하고 방역을 잘 지켜도 결론적으로 외국으로 유입되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지 못한다면 예. 이 또한 뭐 방역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부산에 있는 부산 항만공사는 특히나 열심히 좀 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클럽, 유흥시설 이거 재개했다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이달 말에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로윈데이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또 걱정이네. 아니 뭐 날만 되면 맞습니다.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무슨 데이라든지 네. 무슨 날짜들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걱정은 되는데 네. 이게 할로윈 파티라는 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렇죠. 어떤 모습인데 네.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할로윈 파티가 마치 성탄절처럼 예, 예. 굉장히 보편화된 행사처럼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할로윈 파티는 좀 음주 가무를 같이 겸하는 그런 파티로 유명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전에 이태원 발생했던 확산처럼 굉장히 많은 또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만큼은 할로윈 파티를 정말 취지라는 것이 가족끼리 잘 재밌게 즐기게 보내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할로윈 파티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가면을 쓰고 굉장히 무서운 복장을 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서운 일을 당하면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할로윈 파티는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건의해 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집합금지 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2, 3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날만 조금 클럽이나 유흥시설 이런 데는 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방역에 여러 가지 좀 해이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일부 동의를 하는데 네.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전후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는 또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해서 대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반발의 이야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근데 때 가면 예. 쓰고 또 마스크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방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역만을 바라본다면 그때 며칠 동안만이라도 출입 금지 명령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장의 어떤 결심이나 어떤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할로윈데이는 또 할로윈대로 걱정인데 이제 또 가을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라서 이 또 단풍놀이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풍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막연한 등산만 가는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말리고 싶지 않은 건전한 어떤 운동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단풍놀이 또는 단풍 여행이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저녁에 같이 맥주 한잔 하시고 산행을 끝나고 난 뒤에 즐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단풍이 유명한 설악산이나 기타의 유명한 그 단풍 관광지에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피크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며 가며 다니는 어떤 공공 이제 시설이죠. 다시 말하면 시설과 그리고 버스 같은 그런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감염의 확산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네네. 특히 마치고 난 뒤에 산을 내려와서 또 모여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기분 좋게 하시는 그 와중에도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풍놀이에서도 역시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할로윈데이 얘기할 때 아유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무슨 데이라고 모여가지고 가면 쓰고 마스크도 안 끼고 방역 수칙 어기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번 주에 친구 만나가지고 산 타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 예. 젊은이들한테는 할로윈데이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한테는 단풍놀이가 조금 자제해야 될 이번 주에 화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난 봄에 벚꽃 시즌 때도 물론 벚꽃 축제 다 이제 취소됐지만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셨거든요. 유치 단풍도. 저는 그때 그 기억도 나요. 유치 것도 다 그냥 지자체 아, 밀어버렸어요. 엎었답니까? 예.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단풍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나 화면으로 한번 즐기시는 방법을 좀 원래 쓰시면 단풍을 제일 잘 보는 것은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산을 밖에서 바라보는 네. 것이 제일 단풍이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예. 그렇다고 이제 산 밑에 있는 어디 막걸리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산도 안 타고 시작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방역 수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소모임으로 잠깐 갔다가 와서 식사도 조금 정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좀 단풍놀이를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의료진들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코로나를 막을 갑옷이나 마찬가지인 방호복 이게 사실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국감에서 밝혀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방호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구매한 레벨 D 방호복. 네. 레벨 D 방호복은 아주 낮은 단계의 방호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 코로나19를 진단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호복의 국내 기준이 전무하다고 이번에 국감장에서 밝혀졌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원래는 방호복에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그리고 방호복의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 소독업체에서 쓰는 방호복을 소독 방호복 그리고 코로나19 소방서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들 이송할 때 쓰는 이송 방호복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제로 저희가 입고 사용하는 보건소 방호복 이런 여러 가지 방호복의 원단과 봉제 부위에 대해서 인공 혈액을 가지고 침투가 되는지 저항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예. 이 중에서 소방청에 쓰는 이송 방호복만 통과가 되고 낭원지 방호복은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지 못해서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일선 의료기관이나 또는 소관부처에서 저가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준 없이 구매를 하다 보니 결국은 사실은 이 방호 효과가 떨어진 그런 방호복을 구입해 쓰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국감장에 밝혀져서 이러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원칙대로 구입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어떤 규격을 맞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회사가 다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그냥 입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서 어쩌면은 국감장에서 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어떤 국감의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